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제 역학 부분입니다.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자, 일단 중력부터 봐봅시다.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의미해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자, 역학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뒤에 무슨 력, 무슨 력, 무슨 력, 다 이런 거는 모두 다 힘입니다. 힘. F라고 부르죠. 단위는 뭐예요? 뉴턴입니다. 그죠? 자, 요런 거를 일단 구분부터 합시다. 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한번 봐보시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중력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했으면 하는 거는, 자, 여기 사과가 받는 힘은 지구가 사과에게 준 힘이고요. 여기 지구에서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지구에게 주는 힘입니다. 얘네들의 서로의 그 질량을 뭐라고 해볼까요? 일단 사과의 질량을 스몰 m,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얘네들의 무게 중심에서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g의 r의 제곱에 m 곱하기 m. 자, 이거를 만유인력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 있는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죠. 그죠? 11승. 자, 얘를 뉴턴 킬로미터인가? 네. 잠깐만요. 헷갈리네요. 킬로미터인가? 그렇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미터의 제곱 퍼 킬로그램의 제곱일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요 상수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외울 필요 없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력의 또 특징이 나오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며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떨어지는 현상들, 떨어진다, 흐른다, 그렇죠?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중력의 방향을 다른 말로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얘를 중력에 대해서, 중력은 땅이 있을 때 중력 방향, 이거를 연직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90도로 정확하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힘의 방향을 수평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면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시고요. 자,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중력에 대한 그 식을 가지고서 조금 바라볼 건데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F는 일반적으로 뭐 ma,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 다른 말로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중력이라고 하지만, 우린 여기서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만유인력 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질량이 여기 있죠. 위에 곱해지는 값. 두 개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거리가, 자, 두 물체의 거리가 작을수록, 그죠? 힘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무조건 서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하지만 질량이 큰 지구가 당기는 중력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을 관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사과에도 작용하고 멀리 떨어진 달에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 서로 쌍으로 동일한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중심 방향, 정확하게 말하면 무게중심 방향으로 끌어들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하나의 또 특징이죠. 물체가 접촉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어도 무조건 상호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력의 특징이 또 나와 있죠. 중력의 특징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하고 중력 방향은 언제나 연직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무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무게라는 표현이 중력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얘를 그냥 중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중력.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너의 몸무게가 몇 킬로니? 라고 했을 때 그 킬로그램은 그냥 킬로그램을 뜻하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그 의미를 무게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뉴턴이라는 거죠. 여기서 킬로그램 곱하기 중력 가속도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킬로그램은 원래 우리가 질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그죠? 가속도의 곱이니까 결국에 무게라는 얘기는 중력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해당하는 행성에서의 무게를 뜻하는 거겠죠. 자, 지구에서 표면 질량이 1kg이 이거는 고유의 값이에요. 고유의 값인 것에 무게는 9.8N이다. 왜?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가속도. 자, 같은 물체라도 중력이 다른 곳에서, 다른 말로는 중력 가속도가 다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속도가 다른 곳에서는 무게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중력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게가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얘도 있죠. 달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달로 가면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중력의 역할 한 번씩들 읽어 보시고요. 자, 밑에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실험들은 아마도 과학탐구 실험 시간 때 했던 실험이고요. 이 실험을 이제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등속 운동이랑 등 가속 운동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봐볼까요? 자, 등속 운동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중요해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했을 테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 뭐라고 했죠? 관성이라고 했었죠. 관성. 자, 관성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빠르기가 일정하다, 속도 또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멀어지는 거리가 일정하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Y축과 X축에 무엇이 있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의 보통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그래프에서는 항상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넓이가 의미를 가지는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볼 줄 아시면 나머지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속 운동에서 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죠. 자, 이것의 기울기는 얼마다?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기울기가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가속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큰 의미를 가져요.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뜻합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아마 뒷부분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이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봐봅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수로 표현을 하는데 힘이 일정하다. 자, 질량은 당연히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힘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일정하다?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가 일정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해서 거리가 동일하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거리 시간 그래프를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와 넓이가 의미하는 바 중요하다고 했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가속도다. 자,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이 일정하다. 자, 그리고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쵸? 이동 거리인데 아까 앞에서의 등속 운동과 차이가 있어요. 등속 운동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등속 운동 거 그려볼게요. V 등속일 때. 자, V로 속도가 일정할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서 뭐 t 시간일 때 이동 거리를 알려줬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의미를 나중에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의미를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것으로 마무리를 할게요.